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기훈 앵커께서 뭐 비책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비책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아주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요 기본적인 거 아시면은 주식 그 기술적 분석 요거를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풀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대다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외워버려요. 암기하듯이.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럼 기법도 저절로 이해가 되시고요. 스스로 또 기법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인데 아주 제가 이제 해석을 아주 이제 재밌게 해드릴 거예요.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주가 에너지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에너지론인가 좀 요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해드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 이제 물리학적인 개념이 좀 담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연한 기적은 결코 없다. 예, 김병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접근법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식 접근법에는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어요. 우리 이제 기본적 분석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의 이제 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라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 있죠. 재무제표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HTS 이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익률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기본적인 거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해서 투자의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개 보면 기본적 분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 회계라는 이런 개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뭐라 할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 기술적 분석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자, 기술적 분석. 이제 과거의 패턴이죠. 요 보시면 이제 과거의 패턴. 과거의 패턴에 의해서 요걸 이제 현재의 패턴에 대입시켜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차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패턴에서 이런 식으로 예,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이제 요런 이제 패턴이 나오면은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예,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내려가겠구나 해서 미리 이제 뭐 매도를 한다든가 뭐 손절을 한다든가 뭐 혹은 여기서는 예상하고 그대로 보유해서 수익을 이제 극대화시킨다든지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에는 사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지표하고 주지표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조지표가 있거든요. 보조지표. 예, 보조지표가 있는데 주지표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이동평균선. 이거 잘 아시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뭐죠?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고 60일선도 있고 120일선도 있고 240일선도 있고. 근데 240일선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주로 이제 120일선까지 주로 많이 보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240일선까지 보고 있거든요. 240일선 굉장히 중장기 매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죠. 예, 거래량. 거래량 잘 아시잖아요. 뭐 일거래량도 있고 주거래량도 있고 그다음에 월 거래량도 있고. 그다음에 캔들. 뭐 캔들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촛대라는 거죠. 이제 봉이라는 거예요. 봉. 예, 봉.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보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지표를 보고 해요.
주지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거래량, 캔들 요 세 가지만 보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제가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또 보조지표를 갖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조지표는 워낙 다양합니다. RSI부터 시작해서 일목균형표까지 따져본다면은 약 종류가 한 4, 50가지는 될 거예요. 4, 50가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지표를 보시더라도 너무 많이 보시면은 오히려 혼란스럽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주지표를 위주로 보시되 굳이 보조지표를 보신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역시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보에 사실은 좀 무관심해야 돼요. 이거 정보에 너무 예민하면 기술적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신문이라든지 뉴스, 뭐 루머 있죠. 소문이라 그러죠. 이런데 관심을 쏟다 보면 사실 보유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문, 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우량 회사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실적이 뭐 극강화한다든지 혹은 뭐 부도가 난다더라. 그러면 들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소문 이런 데 신뢰하지 말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감정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솔직하게 이제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자,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 우리 감정이라는 건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래서 막 수익 날 때는 기분이 막 업되고 손실이 나면 막 울고 싶고 막 화가 나고 그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 한 20년을 했는데 손실이 날 경우에는 화풀이를 어디다 하는가 하면 대단히 이제 이 방송상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뭐 부부싸움까지 간다든지 또 이익이 나면 또 정반대죠. 이익이 나면 친구도 나 뭐 미리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종목 사가지고 나 오늘 상한가 먹었다. 그래서 뭐 미리 뭐 친구들한테 뭐 선심을 쏘고 뭐 그래서 뭐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차트 하나 딱 보고 거래량,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그 봉, 요것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뭐 마음 조절,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편안히 갖고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오늘 정보에 무관심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정보 이런 걸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하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냐.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공,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만으로 좀 성공하기는 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뭐 소문이라든지 너무 지나친 정보 이런 말씀을 드렸지 전혀 기본적 분석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을 좀 하셔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업종들 있죠. 그죠?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기술 수출이 뭐 해지가 된다든지,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뭐 급락한다든지, 뭐 영업 이익률이 뭐 극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라젠, 그 다음에 헬릭스믹스, 헬릭스믹스 같은 게 임상 3상 실패,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보면 사실은 이 실적을 보면 거의 다 뭐
4개 연도, 예, 뭐 5개 연도 적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제가 신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걸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를 보시면서 뭘 보시라? 예, 실적을 보시라. 대개 이제 바이오 제약 중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는 신약 개발 이런 거보다는 사실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것이 이제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1+2의 조합으로서 결국 우리는 주식 매매 성공한다는 뜻이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제 다 하지도 못합니다. 다 하지도 못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해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다음에 이 캔들 차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거래량 차트 그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선 차트 요거 세 가지를 이제 합쳐 가지고 차트 구성이 3요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기술적 분석의 3요소라고 그럽니다. 뭐 정석이라고 적혔는데 이제 3요소가 맞겠죠. 이 3요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거래량이 나오네요. 거래량 오늘 막 할 수 있는 데까지 딱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뭡니까?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차트 구성 3요소 중에서 제가 거래량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중요하냐? 참, 우리가 이제 주식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거래량은 뭐의 그림자다? 바로 이제 주가의 그림자. 그러니까 주가의 그림자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주가의 선행에서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은 여기 보시면 이제 주가의 선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라. 바로 그 이야기예요. 거래량은 주가의 선행.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거래량의 증가만 이제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감소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조합적으로 거래량의 감소와 증가를 잘 조합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다음 주에 이어서 거래량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